네, 안녕하세요. 코드블랙TV를 시청해주시는 블랙님들. 자, 오늘 또 성투하셨나요? 자, 일단 오늘 알아볼 기업 관련돼서 좀 살펴볼 거 바로 TLB입니다. TLB 보이시죠? TLB는 일단 기판 기업입니다. 여러분 뭐 PCB 기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중에서도 지금 기술적인 격차의 중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격차를 지금 PCB 관련 이제 메모리 모듈에서는 한참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 중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국내 유일 메모리 모듈 이제 PCB 전문 업체로 오늘 굉장히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뒤에서 살펴볼 텐데,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제 CXL 관련돼서 약 한 10개 부품에서 8개를 무려 이제 단독으로 공급을 한다라는 부분이 지금 부각되면서 좀 이어진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CXL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HBM 이거는 너무 이제 고대품 메모리는 많이 들어봤고, CXL 그다음에 뭐 MUF 이렇게 좀 많이 최근에 용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 CXL이라는 게 사실 뭐 새롭게 나온 건 아니고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성능과 확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고급 인터커넥트 표준인데, 링커 역할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인공지능 관련돼서 성능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에 준하는 메모리에 대한 성능도 높아지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방향이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메모리에 대한 기술 발전은 한계에 다다르는 부분, 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낮춰주기 위해 필요한 어떤 링크 역할, 그런 보조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CXL은 사실은 뭐 PCL이 해가지고 뭐 물리계층 위에 구축되어 기존의 이제 하드웨어와 뭐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 좀 깊게 들어가면은, 물론 검색해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이해하고자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이러한 거구나. 지금 어쨌든 HBM 관련돼서 성능에 대해서 더 좋은 어떻게 보면 메모리에 대한 반도체를 더 요하는 거에 대해 필요한 기술이구나라고 좀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관련된 부분 중 하나로 최근에 지금 TLB가 원래는 DDR5 관련으로만 이렇게 부각을 받으면서 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좀 기판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CXL 관련된 부품에 대한 모멘텀의 지금 이슈가 재료가 나타난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내용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바로 보기 전에 일단 생산품에 보면 SSD PCB, 메모리 모듈 PCB, 이제 하이 퍼포먼스 PCB 있고, 여기에 신사업으로 검사 장비 쪽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은, 자, 일단 메모리 반도체형 PCB 전문 기업으로 SK 하이닉스의 한 60%대, 삼성전자 30%,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좀 공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사 다면도 돼 있지만 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수의 PCB 업체들과 달리 메모리 모듈 PCB만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 업체 대비해서 한 1년 한테 앞서 있어요. TLB가 상대적으로 좀 앞서 있다라는 부분 좀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DRAM PCB와 SSD용 PCB를 제조하고 신사업으로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용 PCB도 양산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오늘 좀 주목받은 것 중 하나는 바로 요거죠. CXL 관련돼서 고객사의 차세대 메모리 관련 모듈 PCB 개발 과제 선점인데, 무려 10개의 모델에서 무려 8개의 모델의 TLB의 제품이 단독으로 납품될 예정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PCB 관련된 거에 대한 또 마진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뭐 두께, 면적, 층수가 높아질수록 고마진, 이제 마진이 훨씬 더 증가하는 건데,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고려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PCB 어쨌든 지금 지난 실적에 대해서 일단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지만 컨센에 미치지 못했어요. 매출은 컨센에 부합했지만, 예상치에 부합을 했지만, 이게 아무래도 믹스가 개선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된 건데, 자,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건 바로 여러분 기저효과예요. 실적에 대해서 기저효과가 뭡니까? 워낙 수요라든지 안 좋았어. 그러니까 숫자가 안 나온 거야. 실적이 안 나왔어요. 올해 그냥 23년에 실적이 아예 죽을 썼어. 근데 이게 24년에 개선이 되고, 메모리에 대한 어쨌든 메모리 업체들의 가동률이 점차 회복되면서 정상화된다, 정상화만 된다라고 하면은 이익률은 굉장히 늘어나죠. 그러면서 DDR4가 아닌 DDR5에 대한 마진적인 부분에 대한 마진율이 더 증가할 수도 있고, 여기에 CX에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수급도 붙어주고 이런 재료도 명확하고, 또 기저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실적 시즌에 대한 늘 기대감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적자였어요. 일단은 적자에서 흑자만 전환된 것도 시장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서 폭이 이를테면 좀 이해하기 쉽게 한 1억의 흑자를 낳았는데 10억만 나면 이게 얼마나 증가한 겁니까?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그렇죠? 이러한 부분의 기저효과, 기저효과는 반대죠. 워낙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이 잘 나오지만 전년에 너무 잘 나와서 이렇게 뭐 그게 크게 성장한 것처럼 안 보인다. 근데 이거 기저효과는 이러한 숫자적인 부분이 너무 지난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잘
달라도 굉장한 성장을 해준 것 같은 그런 시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TLB 관련돼서는 또 지금 HBM 관련돼서 슈팅이 나왔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빠르고 순환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CXL도 괜찮고 지금 MWC에서 아직까지는 이게 주도주 흐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온디바이스가 굉장히 좀 핫했거든요. 다시 이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반도체에 대한 순환 흐름을 잡아갈 필요가 있어서 그 중심에 어쨌든 오늘 수급적인 부분 봤을 때 CXL이 충분히 기대를 갖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차트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첫 대량 수급 터지고 장대 나온 거는 어떻게? 그냥 무시하지 말자. 보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일단은 이게 TLB가 저도 이제 저희 블랙 쪽 멤버십 고객님들 그다음에 우리 블랙님들 통해서 진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매집 그냥 박스권을 엄청나게 형성을 하면서 잡아가요. 물량 잡아가. 대량 거래 터뜨리지 않았고 여기서 뭐 물량 터진 거에 대해서 빠지도 않고 잡아갔어. 그러면서 여기서 거래 터지고 올렸고, 그쵸? 그런데 여기 거래 터진 거에 대해서 지금 PC업체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물량 안 빠졌죠? 돌렸죠? 그러면 바닥 찍고 이중바닥 나타났죠? 그래서 오늘 대량 거래 이걸 뛰어넘는 대량 거래 터졌어요. 그래서 이 저항을 한번 물량을 얼추 소화했어. 그러면은 일단 포커스는 3만원, 31,000원까지는 간다라는 부분으로 여기서 뭐 흔들고 갈 수 있어요. 눌렸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방향성은 간다. 이 수급에 대해서. 그리고 재료도 명확하잖아요 지금. 그쵸? 재료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 고려하고 또 기저효과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 3박자가 어우러짐에 따라서 충분히 이거는 지금 물론 지금 당장 붙지 말고 제가 또 지금 시장 너무 빠르고 수급에 대해서 수급적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고 작년 차별화해서 올해 양극화 초양극화 장세에서 주목해봐야 될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급인데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또 무조건 지금 분할을 습관화해야 된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분할이 그나마 무기죠. 어쨌든 이거에 대한 분할적인 부분을 늘 고려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설령 여기서 바로 안 가고 돌아간다고 해서 분할 잡아놓고 중간값 맞춰놓고 올라갈 때 또 수익 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 수급이 들어온 거에 대한 부분을 늘 보고 가셔야 돼요. 수급이 안 들어왔어 막 이제 이거 저점이다 하면은 계속 안 가요. 그죠? 어느 정도 이 앞전에 수급이 있어야지 그걸 좀 버텨가면서 잡아가는 건데 재료도 명확하고 그러니까 만점 막연하게 좀 싸다라고 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지금 업황이라든지 이런 수급 재료 같은 거 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고 오늘 뭐 어쨌든 의미 있는 수급이 이제 외국인이 지금 한 10% 정도 들어왔고 어쨌든 수급이 지금 잡혀있는 물량이 어느 솔찬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옴에 따라서 좀 강세를 보였고 물론 윗꼬리 달긴 하였지만 이 윗꼬리는 이전에 저항 매물 소화하기 위한 흐름을 이어졌다. 얼추 이 부분은 좀 소화가 되면서 마감이 됐다. 그리고 좀 시간 내에 봐야죠. 시간 내에서 지금 29,400원 정도 마킹돼 있죠. 4% 정도 시간이 더 오른 건데 그러면 여기 소화한 거잖아요. 그럼 내일 갭상승하고 이제 29,000원에서 자리 잡으면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29,000원 요 정도 구간에서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보고 나서 또 이 재료적인 부분 CXL 그리고 또 기저효과 누릴 수 있으면서 실적에 대한 긍정적 흐름이 올해는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고 지금 기판 관련된 부분도 지금 이수페타 시점 반등 나오고 좀 조금씩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해성 DS 같은 것도 그렇고 기판 업체들이 부진했지만 기판 업체들이 메모리라든지 수요 확대에 따라서 수요가 좀 정상화됨에 따라서 충분히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다. 순환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그 중심으로 일단 재료랑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TLB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TLB에 관련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여러분이 사실 다른 거 다 좀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면은 제가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저한테 아침에 좀 이렇게 힘내고 있고 또 이제 야간 방송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체력이 되는 한은 여러분이 투자함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뭐 어디에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뭐 어느 투자자분들은 이거 하나만 좀 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 유연해져야 돼요. 자 2차원전 관련돼서 그게 좋아요. 작년에 좋았고 물론 저도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죠. 그렇죠? 명확한 건 지금은 좀 이제 잡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전국민 대상으로 그렇게 뭐 진행을 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명확하게 좀 수급이 빠르고 시장이 빠르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잡아가는 부분 다 이게 지금 제가 공부하는 자료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부분 현재 시장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부분 수급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한번 제가 진행을 하고 공부가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압축해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저는 여러분 투자함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시장이 빠른 시장에서 그래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고 대응될 수 있도록 제가 꾸준하게 좀 잡아갈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